여기서. 그래서 미적 원래 이제 증명 순서가 기억하겠지만은 정적분이 뭐다? 정적분이라는 게 넓이 가지고 정의가 된다. 이런 게 정적분이다. 그 정적분의 정의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지금 저기 옆에 있는 적분과 미분의 관계라는 거를 증명을 했어요. 그 적분과 미분의 관계가 뭐냐 저건데 그리고 저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했냐면 이제 교과 용어는 아니고 교과서에는 이제 우리가 부정적분과 적분의 관계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미적분의 기본 정리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것까지 증명을 봤습니다. 증명을. 나중에 이제 여기 미적분 언어 할 때까지 중얼반에 살아남으시면은 그때도 이거는 여러 번 더 증명을 한 번 더 해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증명 잘 안 해줍니다. 이거 외우라 그래요. 외우라 그러고 대부분. 자, 그래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뭐였냐면은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가 있으면 얘는 어떻게 구한다? 얘는 이놈의 부정적분을 구해서 거기에다가 아래 끝, 위 끝을 대입해서 뺀다. 걔를 저 대괄호 위에 써 있는 요 표기법을 한다. 이런 기호를 쓴다.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였거든. 근데 얘를 갖다가 이제 애들이 기억하라 그럴 때 오히려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애들한테 증명 못 해주거든. 애들이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기억하라 그럴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래서 그러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면 얘가 뭐니? 얘가 라지 fx 빼기 라지 fa 아니니?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가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뭐니? 그럼 얘는 상수니까 날라가고 얘만 남아서 결론이 라지 f 프라임 x인데 우리가 라지 f 프라임이 뭐야? 그게 스몰 f잖니? 그래서 얘가 되는 거야 라고 약간 거꾸로 확인을 시켜줘. 거꾸로. 무슨 말 알겠어요? 정석은 얘하고 쟤하고 저 적분과 미분의 관계하고 그거 가지고 얘를 증명을 했다고 지난 시간에 보셨다시피 근데 그렇게 증명을 하는 친구들은 극히 드물고 실제로 상위권이나 그나마 하실 거고 그렇지 않으니까 대부분 이거 설명을 애들도 공부할 때도 그렇고 빠꾸로 간다고 그냥 정적분을 이렇게 구하는 거야 하고 그거 가지고 미적분,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갖다가 다시 그냥 확인시켜준다.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뭐 까먹을 일은 없겠지만 얘는 그래서 fx가 된다. 이 정도예요. 이렇게.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다는 거고 자 오늘은 이제 정적분 계산하는 거에 대한 몇 가지 연산 성질, 방법 이런 거 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개념 4번에 보시면 자, fx, g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 부정적분에서 본 거랑 비슷합니다. 부정적분, 피적분 함수의 실수배 들락날락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부정적분에서 인티그럴 덧셈 뺄셈에서 찢어도 되고 합쳐도 된다. 이런 걸 했었어요. 그대로 갑니다. 대신 정적분에서는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뭐 찢는 거는 잘합니다. 찢는 거는 잘 하실 거고 합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실 때 언제 합칠 수 있냐 요거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언제 합칠 수 있냐 보니까 첫 번째로 눈에 확 들어오셔야 되는 게 적분 구간이 같아야 돼요. 적분 구간이 같아야 됩니다. 적분 구간 알겠습니까? 그래서 적분 구간이 같은 게 훅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적분 구간이 같아? 그럼 덧셈 뺄셈에서 정적분을 합쳤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적분 구간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적분 구간 이거 같아야 돼요. 그때 여기서 적분 구간이 같다 다르다라는 거는 원래 이제 이 구간을 의미하는 거긴 한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질에 의해서 만약에 적분 구간이 1에서 2가 있고 여기 뒤쪽에 적분 구간이 2에서 1이 있으면 얘네도 구간이 같은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서 적분 구간의 아래 끝과 위 끝을 바꾸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끝, 위 끝이 바뀐 것도 같은 적분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겠다. 이 정도.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뭐냐? 밑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이 2번 동그라미랑 좀 비슷해 보여요. 두 개의 인티그럴을 갖다가 하나로 합친 건데, 정적분을 합쳐서 쓰는 건데, 또는 분리해서 쓰는 건데, 역시나 분리는 대부분 잘 하는 편이고요. 언제 합쳐 쓰냐는 건데, 위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 위에 거는 적분 구간을 보라 그랬거든. 적분 구간. 근데 밑에 거는 뭘 봐야 되냐? 밑에 거는 정적분의 아래 끝과 위 끝이 덧셈으로 붙었는지가 보이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P적분 함수가 같은지가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1차적으로 눈에 띄는 거는 아마 P적분 함수가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 쓴다? P적분 함수가 같은 게 확인이 되시고, 그러면 거의 99.9%는 다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P적분 함수가 같잖아? 그러면은 저기에서 지금 아래 끝하고 위 끝이 덧셈으로 붙어 있을 거예요. 아마 문제상에. 그러면은 합쳐 쓸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작업은 참고로 여기서 이 등식에서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건 진짜 완전 단순 계산이네. 그러니까 처음 할 때나 몇 번 하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와. 알겠어요? 실제로 니네가 문제 풀이할 때 많이 쓰는 건 이쪽이 아니고 반대쪽이에요. 이 방향을 더 많이 씁니다. 이게 더 쉬운 거야. 이건 연산이야. 연산. 알겠어요? 그러니까 니네는 오히려 하나의 정적분을 갖다가 구하는데 구간을 적당하게 쪼갤 줄 아셔야 되겠어요. 왜 쪼개냐? 그 왜 쪼개냐는 거를 좀 이따 볼 거고. 오케이? 그래서 P적분 함수가 우선 같은지 보이셔야 됩니다. P적분 함수가. 근데 여기서 이제 P적분 함수가 같다고 보여야 된다 그랬는데, 이 타이밍에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부정적분을 배웠고요. 지금 정적분을 배웠거든요. 두 개를 비교를 극단적으로 해보시면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인티그럴 TDT, TDX가 있어요. TDT. 인티그럴 X DX 하고요. 인티그럴 TDT 얘를 좀 비교를 해보고, 인티그럴 0에서 1까지 X DX 하고요. 인티그럴 0에서 1까지 TDT를 비교를 해봅니다. 각각을 일일이. 자, 위에 거 보시면 1번에 인티그럴 x dx는 적분하시면 뭐가 되냐? 무난하게 아시는 것처럼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c입니다. 얘는.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인티그럴 TDT는 2분의 1 t 제곱 더하기 c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 정도. 그러면 둘이는 같은 애냐 다른 애냐 이거에 대한 얘기죠. 둘이는 같냐 안 같냐 이거예요. C하고 C 프라임이 다르니까 다르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부정적분이라는 거는 함수가 얻어지긴 하는데, 우리가 걔가 하나의 고정된 함수가 아니고 집단이 얻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적분 상수만큼 다른, 상수만큼 다른 집단이 얻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C랑 C 프라임 보고 같다 다르다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 근데 앞에 2분의 1 X제곱이고 2분의 1 T제곱이에요. 좌변하고 우변은 같다 안 같다? 당연히 안 같다예요. 왜? 문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문자가 다르잖아요. 문자가.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왜 안 같은 거야? 여기가 문자가 다르잖아. 문자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식이 돼요? 당연히 다른 식이죠. 근데 밑에 거를 보시면, 자, 얘 이제 우리가 적분은 실제 예시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괄호 표시하시고 여기에다가 이놈의 부정적분을 하나 써요. 그럼 부정적분은 2분의 1 x제곱인데 원래 부정적분은 상수가 붙어야 되거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다가 상수를 써놓고
아래 끝, 위 끝, 위 끝, 아래 끝 대입해서 빼면 어차피 상수는 똑같이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정적분 구할 때 부정적분은 적분 상수를 안 단다는 거죠. 안 쓴다는 거죠. 요까지만 쓰는 거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윗끝에다가 1 대입하고 위에 그러니까 윗끝 대입하고 아래끝 대입해서 빼는 거니까 숫자 이쁘게 줬어요. 2분의 1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오른쪽은 어떻게 되냐? 0에서 1까지 TDT입니다. 역시나 이놈의 부정적분을 하나 구해요. 2분의 1 T제곱이 되겠고 아래 끝 0, 위 끝 1입니다. 그죠?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얘도 2분의 1 나오죠. 같아요? 안 같아요? 같다 이거죠. 같다 이거죠. 뭔 차이인지 알겠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위에 거는 보니까 부정적분은 여기 문자가 다르면은 다른 거고요. 정적분은 여기 문자가 달라도 같은 겁니다. 왜? 그 결정적인 차이가 부정적분은 우리가 그 결과가 식이에요. 식. 근데 정적분은 식이 아니고 뭐예요? 값이에요. 값. 그러다 보니까 정적분에서는 변수가 달라도 어차피 대입을 해서 얻어낼 거기 때문에 같다. 변수가 달라도. 하지만 부정적분은 다르면 다르다. 이게 왜 나왔냐? 니네가 여기서 방금 뭐라 그랬어? 이거 쓰려면 얘랑 P적분함수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dx dt가 아니고 여기가 C에서 B까지 ft dt라고 돼 있어도 여러분은 P적분함수가 같다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정적분이니까. 알겠어요?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의 비교 이 정도.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많이 하는 작업은 빠꾸 우변에서 좌변으로 간다 그랬는데 왜 하나의 정적분을 구할 때 구간을 나누느냐? 말 그대로 구간에 이 A에서 B까지라는 구간에서 fx라는 게 식이 좀 갈리는 겁니다. 식이 나뉘는 상황이 있다 이거죠. 식이 나뉘어지는 상황. 가장 대표적인 게 저렇게 나뉘는 게 뭐 애초에 준 게 fx가 구간별로 함수가 다를 때 많이 봤죠 우리가? 구간별로 함수가 다를 때 그럼 적분하라고 그러면 함수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여기가 구간이 여기서는 gx고 함수가 여기는 hx야. 근데 인티그럴 fx를 갖다 0에서 3까지 적분을 하래. 근데 fx가 함수가 바뀌잖아. 한 번에 적분이 안 되잖아. 그럴 때 쓰는 게 얘를 왼쪽 좌변으로 바꿔서 0에서 1까지 끊어서 0에서 1까지는 뭐야? hx를 적분하면 되지.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는 gx를 적분하면 되는 거지. 요럴 때 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구간을 나누는 걸. 근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자동으로 구간이 나뉘어지는 함수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함수의 식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함수 안에는 두 구간에 따른 함수가 갈리는 함수가 뭐예요? 니네가 아는 애 중에 대표적으로 무슨 처리되어 있네요? 그렇죠. 절대값 처리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fx가 예를 들어 뭐 절대값 x 빼기 1이다 하면 얘는 1 기준으로 함수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애들 적분할 때. 됐어요? 자, 쭉 가서 뒤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우선은 예제 유형 3번, 64쪽의 유형 3번은 잠깐 두고 유형 4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잘 듣고 모르면 질문을 해야 돼, 하나가. 알겠습니다. 뭐를?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겠다고? 네. 내용을 알겠는 게 아니고? 아니 내용도 알죠.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 부정적분인지 그 숫자가 안 써있고 개똥같이 소리 하고 있어요. 방금 배웠는데 이렇게 모르시는데 뭘 개뿔 알기는 개코 코딱지 진짜. 현식아, 부정적분하고 정적분 최저이 뭐야? 뭐야? 부정적분 식이고 정적분 값이다. 좋아하지 마. 유연아, 잘했어. 잘 맞췄는데 좋아하지는 말자. 왜냐면 이게 지난 나중에 예전에 배운 거 물어본 것도 아니고 방금 한 1분 전에 가르친 거 지금 물어본 거야. 자, 얘 구하래요. 다항 함수입니다. F3이고요. 다음에 정적분을 하려는데 정적분을 구하래요. 근데 P적분 함수가 좀 더럽긴 하네요. 그죠? P적분 함수가. 자, 정적분은 어떻게 하는 거다? 정적분을 하세요. 그러면은 대괄호 표시하시고 여기다가 P적분 함수의 부정적분을 쓰는 거야. 요거의 부정적분. 네? 부정적분이라는 게 뭐야? 여기를 내가 손바닥으로 가리면 이놈의 부정적분을 구하려는 건, 부정적분이라는 건 뭘 구하는 거야? 누구를 미분하면 이 손바닥이 되냐를 구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손바닥을 가르치우니까 손바닥이 얘를 미분한 거라고 써줬죠? 그죠? 그럼 부정적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런 게 괜찮은 문제야. 왜냐면 이런 게 되게 단순하지만 개념이 없으면 못 풀거든? 근데 개념이 없거든.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4fx 되거든. 여기가 그대로 이렇게. 응? 이게 돼, 안 돼? 아유, 자, 돼, 안 돼? 여기 지금 2에서 3까지 만약에 있으면 여기 니네 fx, dx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다가 대거라고 이놈의 부정적분 쓴다고. 부정적분 뭐? 라지 fx 쓴다고. 근데 부정적분이 뭐야? 이 라지 f랑 스몰 f 사이 약속이 뭐야? 얘 미분하면 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쓰레를 미분하면 얘가 돼야 된다고. 근데 얘가 지금 뭔데? 얘 미분한 거라며. 그러니까 얘가 써 있어야지 당연히. 뭔 말이? 그지? 이 반응이 맞아. 공부 안 하는 사람 이 반응이 맞아. 이해가 될 리가 없어. 이해가 될 리가 없지. 아니 뭐 미분한 게 저거는 요 자리에 써야 되는 게 얘를 손바닥을 미분한 게 얘가 나와야 된다고. 예. 그럼 내가 여기 손바닥으로 가린 애가 얘를 미분한 게 여기 써 있어야 돼. 여기 예. P적분 함수에. 근데 P적분 함수에 뭐가 써 있나 봤더니 얘를 미분한 게 써 있어. 예.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있어야지. 네. 모르겠지. 에이 뭘. 근데 그러면 밑에 것도 미분한 걸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맞다니까. 공부 안 하면 이게. 그래서 이런 게 괜찮은 문제인 거야. 단순하지만 헷갈리는 게.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심플한 걸로 보여줬잖아. 심플한 걸로 보여준 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애가 얘를 미분한 게 요 P적분 함수. 예. 얘와 얘 사이의 관계야. 이 그지야. 내가 문제 나올 때마다 쓰라고 했던 쟤와 쟤 사이의 관계가 이거라고. 얘와 얘 사이의 관계가.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얘.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얘. 근데 얘가 네가 읽어봐. 뭐야? 요 함수를 미분했대잖아. 예.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미분한 게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 진짜 알겠어요 이제. 그래서 계산은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5번에 자, fx가 구간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음에 정적분 값을 구하래요. 마일에서 0까지. (0에서) (3까지) 근데 여기 보니까 함수가 야, 우선은 이제 얘는 보시면요, 함수가 같죠? P적분 구간의 아래끝 위끝이 덧셈으로 붙었죠? 합칠 수 있습니다. 뭘 구하라는 거예요? 우선은 인티그럴 -1에서 3까지 fx dx를 구하라는 거야 우선.
근데 fx를 들여다 봤더니 얘가 1 기준으로 함수가 바뀌지. 그럼 1에서 끊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시 1로 쪼개는 거야. 합쳐놓고. 다시 1에서 쪼개주면은 마일에서 1까지랑 1에서 3까지로 이렇게 쪼개주고 마일에서 1까지는 p적분에다가 누구를 쓴다? 범위에 해당하는 3-x를 쓴다. 1에서 3까지는 범위에 해당하는 2x제곱 dx를 쓴다. 이겁니다. 정적분은 좀 해보면 느끼시겠지만은 단순 계산입니다. 단순 계산. 아까도 얘기했죠. 정적분은 값이거든요. 연산이에요. 연산. 그래서 적분을 해보시면 부정적분 쓰면 됩니다. 예, 부정적분. 뭐예요? 3x 빼기 2분의 1 x제곱 마일에서 1 3분의 2 x 세제곱 1에서 3. 자, 이거 계산은 뭐 처음 하는 거니까 보여는 드리는데 찬찬히 잘 하세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윗끝 1 대입하시면 3 빼기 2분의 1 빼기 아래끝 마일 대입하시면 마3 빼기 2분의 1입니다. 암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주단은 암산하지 마세요. 더하기 3 대입하시면 27, 9, 2, 18이고요. 1 대입하시면 3분의 2입니다. 오히려 정적분에서 연산을 많이 틀려. 실수들을 하거든? 근데 이런 거를 틀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래끝, 윗끝을 각각 대입한 애를 틀리시는 게 아니고 윗끝 대입한 거, 아래끝 대입한 거를 빼야 되잖아. 근데 이런 과정을 갖다가 지가 되도 않는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과신해서 암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 니네가 해볼 거야. 자, 예제 5번에 유제 5번을 보시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돼? x에 x-1 정적분하래요. 우리는 근데 여기였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원이야. 어차피 그 이전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다 지식으로 쌓여 있어야 돼. 이 p적분 함수는 어떻게 생겨먹은 함수냐? 이 p적분 함수의 정체는 x가 1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뭐야? x에 x 빼기 1이야. x가 1보다 작으면은 뭐야? 마이너스 x에 x 빼기 1이에요. 1 기준으로 함수가 바뀌죠. 그죠? 근데 그 1이 적분 구간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끊어서 계산하시면 되죠. 유제 5번하고 그 위에 있는 유제 4번하고 해보세요. 자, 볼게요. 정적분의 이제 활용 정적분과 평행이동입니다. 우리가 정적분의 이 기호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이 기호가 어디서 왔다? 정적분이 기호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응. 알파벳 S자 길게 늘린 거라 그랬어. 뭐라고 그랬지? 하영아? 숨. 자, 숨. 따라해봐. 숨. 자, 우리가 약간 순서, 얘가 더 역전을 해버려서 이제 진도가 아직 우리가 대수에서 안 들어갔는데 대수에 가면 여러분이 뭐 이제 우리 대수 예습 좀 하셨거나 선행하는 분들 대수에도 이 섬이 있죠. 섬. 숨이 있죠. 대수에도 섬이 있죠. 대수에 무슨 섬이 있어요? 대수에서 썸 기호가 뭐예요? 아니 어떻게 기호를 까먹을 수 있지?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씨. 대수를 했다는 것들이 뭐야? 괜찮아 빨리.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알았어. M자 뒤집어 놓은 것처럼 시그마. 시그마에 시그마. 얘도 썸이에요. 얘도 썸이고 둘 다 썸.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정적분의 평행이동이 있거든. 인티그럴 시그마의 평행이동이 있어. 시그마 들어가면 여러분 같이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차이점이 뭐냐면은 둘 다 합이야. 인티그럴하고 시그마하고 둘 다 합인데, 예? 얘는 누구를 더하는 거냐? 시그마는 합은 합인데 시그마는 셀 수 있는 애들.
띄엄띄엄 끊어져 있는 애들을 더할 때 쓰는 게 시그마 기호고 인티그럴은 연속적인 애들 여기서 여기까지 연속적인 모든 실수의 값에 해당하는 애들을 다 더하는 게 인티그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지들 알겠냐? 자, 그래서 옛날엔 이런 과목이 있었어. 내가 대학 가서 뭐 이쪽 계통으로 가시면 배우겠지만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이산이라 그래. 이산. 그래서 이제 이거의 이산적 별량의 합입니다. 얘가 연속적 별량의 합인 거고. 어디 가면 다시 나오냐면 여러분이 확통 가면 다시 나와요. 확통 가서 3단원에 통계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걸 배우고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걸 배워서 그때 실제로 합처리를 할 때 얘는 시그마로 하고 얘는 인티그럴로 해. 실제로. 못 믿겠지? 아무튼 다 이어져 있다. 아무튼. 자, 아무튼 시그마에서 할 거라고 같이 알아두시고 자, 정적분과 평행이동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인테그럴 fx dx가 있어요. 정적분의 정의를 넓이를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넓이 개념을 숫자로 해볼게요. 쉽게 숫자로. 자, 2에서 3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fx가 여기 있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그러면 정적분 얘는 지금 이 넓이 아니야. 맞아? 그럼 내가 얘를 갖다가 그대로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켜봐. x축으로 1만큼.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오른쪽으로 당기면 되지. 넓이 변해 안 변해? 평행이동 x축으로 한다고 넓이가 변하겠니? 변하겠다고? 안 변하지 않겠어 당연히? 그잖아. 우리가 도형에 이동할 때 옛날에 평행이동에도 도형이 저기 뭐야 넓이는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골룸을 돌릴 때 평행이동을 해서 돌리잖아. 안 변하잖아 넓이가. 그죠? 얘 안 변해. 적어도 x축 평행이동은. 그럼 얘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보니까 이퀄인데 당연히 얘가 x축으로 1만큼 밀리면 구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간은 3에서 4가 되겠지? 맞아? 근데 P적 분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얘가 x축으로 1만큼 밀린 거니까 도형의 이동 배웠잖아. 어떻게 돼요? f x-1이 되겠지. 맞아? 정적분의 평행이동이야. 근데 니네가 잘 생각해봐. 이걸 이렇게 바꿀 일이 있겠니? 없죠. 반대로 이렇게 나오면 니네가 이렇게 바꿀 일은 있겠지. 왜? 이거 더럽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하나 연습 하나 해보시면은 인티그럴 0에서 6에서 9까지 f x 더하기 3 dx가 있어요. 그럼 니네가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어차피 fx 더하기 3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p적 분함수를 fx로 바꿔야 돼. 평행이동을 해서. 근데 p적 분이 fx가 되려면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이게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틀리면 나가리죠 그냥. 그죠? 얼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3만큼. 이거 이러면서 개 똥구멍으로 대이순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14등 전교 현식아 얘가 얘로 되려면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해야 돼? 당연히 3만큼 그냥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해야 되죠. 3만큼. 왜?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x에다가 x 빼기 3 대입하라고 배웠잖아. 그래야지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거야. 글렀어.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구간은 뭐가 되겠어? 구간은 6에서 9까지 구간을 x축으로 3만큼 이동시키시면 얼마가 돼요? 9에서 12만큼으로 바뀌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봐. 지금 봐. 헷갈리지? 헷갈리니까 이거를 쓰라고. 이거를 쓰라고. 대도 않는 암산 하지 말고 이거를 써놓으라고. 누굴 대입했나를.
이거를 써도 헷갈리는 거는 그건 헷갈리는 게 아닌 거야. 그건 지식이 없는 거야. 그건 지식이 없는 거야. 헷갈리는 게 아닌 거야. x축 평행이동. 평행이동이 x축만이냐? 아니잖아. y축도 있잖아. 근데 자 2에서 3까지 fx dx가 있어요. 이 fx라는 그래프가 아까처럼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2에서 3까지야. 자 얘를 갖다가 y축 방향으로 지금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해요. 정적분 변해 안 변해? 얘는 당연히 변하죠. 왜? 정적분이라는 건 x축과 둘러싸인 넓이였거든. 근데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당연히 변하지. 맞아?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시면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자 구간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대신 p적분 함수가 어떻게 돼? 플러스 2가 붙겠지? 맞아요? 그러면 정적분 값이 변한다며 변하긴 변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변하냐? 여기서 정적분의 성질을 쓰시면 들어가고 들어가. 앞에 거 2에서 3까지 인티그럴 fx dx고 뒤에 거는 자 알아도 얘를 갖다 당연히 인티그럴 2에서 3까지 e dx 해가지고 얘를 적분해서 구해도 되거든? 근데 왜 그렇게 구해? 정적분의 정의를 생각을 해봐. 넓이잖아. 상수함수 2잖아. 그럼 2에서 3까지 둘러싸인 넓이니까 당연히 얼마겠어? 2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앞으로는 상수함수 정적분은 그냥 상수함수에다가 적분 구간의 길이를 곱하시면 되겠지. 길이라는 표현 좀 하면 되죠. 적분 구간의 차이를 곱하시면 되겠지. 위끝 아래끝 작을 수도 있다 그러잖아. 아무튼 돼요? 이거 해도 되는데 이러지 말라고 아까처럼 굳이. y축 평행이동입니다. 오케이? 자 정적분과 평행이동,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 이런 내용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질문이요? 없어. 자 다음. 자 평행이동이 나오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아는 게 없어요. 진짜 정적분과 평행이동이 있으면 뭔 이동도 있어. 니네가 아는 이동 두 개밖에 더 있냐? 꼴랑 자 많게나 해. 대칭이동 있죠. 원래 배울 때는 대칭이동 말고 또 있다고 배우긴 했는데 대칭이동 말고 원래 또 모두 있다고 그랬어. 원래가 아니고 이동 방법에는 도형을 이동시키는 방법에는 교과에서 배우는 평행 잡아 끄는 거, 대칭 돌리는 거, 휙휙휙휙 또 모두 있다고 그랬어. 회전이동도 있어. 회전이동을 배우지는 않는데 가끔 여러분이 이제 고난도 문제 풀 때 회전이동을 쓸 때가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미 회전이동이라는 표현이 고등교과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초등교과에서는 이미 점대칭을 어떻게 시키는 거다? 점대칭 시키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어떤 물체를 갖다가 어떤 도형을 점에 대해 대칭시키는 방법이 뭐야? 초딩 때 하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초등학교 안 나왔니 다? 어디 초등학교 나왔니? 유년초. 유엔초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이름은 아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위치를 봐서 어디 있는 거야? 무슨 동에 있는 거야? 용년에 있겠죠. 아 천재인데. 자, 점대칭 어떻게 시키는 거야? 점대칭 점에 대해서 180도 뭐 하는 거야? 180도까지 얘기해줘도 말이야. 아, 진짜 이준영 그냥 약간 뒷말 만들기 우리말 겨루기도 아니고 진짜. 점대칭은 180도 회전이동이 점대칭이야. 어? 무식한 것들아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점대칭을 배우잖아. 그러니까 실은 회전이동도 배운 거야. 근데 회전이동 중에 특이하게 180도만 배운 것 뿐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회전이동은 180도만 있겠니? 아이씨 아니지. 30도 60도 다 있겠지. 근데 그 중에 특수한 거 하나 배운 건데 실제로 문제풀이 하실 때 90도 회전이동 문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문제 풀 때 90도 회전이동. 아무튼 정적분과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운다? 대칭이동을 배운다.
대칭 이동? 대칭 이동이라면 대칭성, 정적분과 대칭 이동, 대칭성. 그래서 이때 드디어 등장하는 게 여러분이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들여 알고 있던 이제 함수 중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함수, y축 대칭 함수와 원점 대칭 함수는 정적분에서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이런 거죠. 우리는 y축 대칭 함수를 뭐라고 불러요? 이제 우리는 이런 거 알죠? 뭐라고 불러요? y축 대칭 함수는? 아직 대칭 이동이요? 와 진짜 이거 그러니까 방학 때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진짜. 용어인데 진짜 용어 뭐예요? 야 씨. 야 이게 지금 고1도 아니고 씨 고2 지금 대수가 끝나가는 판인데 지금 뭐예요? 와 씨. 이 내가 너무한 거야 이거? 와. 무슨 이름을 몰라. 혜영아. 혜영아 이거 뭐야 혜영아. 기분 좋아? 아이씨. 이름을 몰라.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데. 설마. 아이씨. 원점 대칭함수는 도함수? 나 진짜. 현시가 뭐예요? 와 씨. 아까 녹화 됐나 이거? 어록이야 어록. 원점 대칭함수 뭐라고? 이게 무슨 함수? 도함수? 도함수? 이거 이제 박제해 놔야 돼 어디다가 유튜브 짤로 만들어가지고. 원점 대칭 함수는 기함수. 도함수. 이순신고 전교 14등 원점 대칭 함수는 이순신고를 애들한테 장려할 수 있겠어. 애들이 이거 들으면은 뭐야? 쟤 14등이야 자. 나 이순신 자 나중에 뭐 자리 한번 마련해줄까? 여기 후배들을 위한 자리. 우리 학교로 오세요. 자 이렇게 나만큼만 해도 14등. 자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닥쳐 이씨. 자 y축 대칭 함수 이제 우리가 우함수라고 합니다. 아유 자 속상하다.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어요? y축 대칭 함수의 예. 다항함수 중에서 y축 대칭 함수. 이제 우리가 이 우가 뭐라 그랬어? 우가 한문으로 우가 한글로 뭐야? 도대체 뭘 알려주면 아는 게 없어 이까지는. 자 우가 뭐라 그랬어? 짝이라 그랬어. 모르죠. 크게 얘기해. 크게 그지야. 크게. 야 마이크 대면 크게 얘기하라고. 그럼 얘는 뭐야? 얘가 오른쪽 함수고 얘는 뭐야? 기함수는. 얘는 왼쪽이 아닌데. 그러고 보니까 오이씨 여기서 근데 생각을 좀 했네. 아까 우함수 했는데 좌함수라고 안 하고 도함수라고 하고 보면은 그래도 생각을 좀 하고 사는 거네. 나요. 자, 다항함수 중에는 짝수차만 있으면은 우함수입니다. 짝수차. 이게 우함수고. 내가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죠? 고1 때는 짝수차만 있는 함수를 함수는 안 배우죠. 고1 때는. 대신 식이나 방정식은 배우죠. 짝수차만 있는 식이나 방정식 뭐라 그러죠? 그죠? 보기차라고 하죠. 그 보기차가 함수에서는 이제 우함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기함수에는 그래서 기가 뭐예요? 기가 홀이라고 이 그지야 홀. 알았어요? 홀이 영어로 뭐야? 아들하고 발음한 거 맞나? 아무튼 아들. 자 아들. 아니 아들하고 발음이 맞아요. 아드가 맞아? 오드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고 오드 아니야? 오드? 아드? 발음이 아드야? 아드야? 그래? 그래서 아무튼 오드입니다. 오드. 오드 홀. 그래서 이제 홀수차만 있는 거 홀수차. 짝은 영어로 뭐예요? 짝은요? 유연이가 알려줄 거예요. 그래요. 아드 아는 게 우리 아들. 짝은 뭐야? 현식아? 그렇죠 2분. 이거 다 수업 시간에 얘기해줬다. 이 그지다. 다항함수 중에 이렇게 있고 저기 그 밖에 우리가 또 배운 함수 중에는 우함수가 뭐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함수 중에 이제 대수를 좀 배웠으니까 뭐 있어요? 우함수. 코사인 있죠 코사인. 그죠? 그 다음에 기함수. 1학년 내가 헛소리하고 왔죠? 뭐 있어요? 탄젠트 있고 그리고 사인 있죠? 요런 예시 정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적분하고 지금 아무 상관없이 이런 애들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얘가 이제 정적분하고 접목되면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건데 정적분이 넓이라며.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y축 대칭 함수인데 적분 구간이 0에서 대칭이라고 쳐요. 적분 구간. 그럼 보시다시피 정적분 정의에 의해서 인티그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우함수를 적분하시게 되면은 뭐랑 같겠어요? 한쪽만 구해서 두 배만 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요런 성질이 나타나더라. 정적분의 그래프, 이제 정적분의 처음에 배웠던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 기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기함수 같은 경우 원점 대칭이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홀수차 이 정도 3차를 생각을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구간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면은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기함수를 정적분하면은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왜? 지난 시간에 정적분 정의할 때 했다시피 양인대는 넓이랑 정적분이 같다 그랬고 음인대는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랬는데 얘가 원점 대칭이면은 넓이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분하면 빵 되겠죠. 실제로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니네가 봤을 때 이게 우기성을 쓰는 문제냐 아니냐는 거는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면은 적분 구간이 원점 대칭이냐 그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마3에서 3까지 이게 딱 보여요. 그랬는데 뒤에 함수가 막 더러워 막 x의 5제곱 6x의 4제곱 3x의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런 게 나온다고. 이거를 누가 다 하고 있어. 그죠? 다 해서 맞힌 애들도 있겠지만 구간이 대칭이네. 우기성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홀수차는 다 빵이니까 지워. 그리고 짝수차는 남은 애들을 계산을 하기는 하는데 얘도 그냥 다 하는 거보다는 얘를 절반만 구하시고 거기다가 2배 하는 게 낫다 이거죠. 왜냐면 자기가 정적분을 좀 이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적분을 피적분 함수를 구해서 아래 끝 위 끝을 대입을 하는데 땡큐가 언제냐면은 아래 끝이 0이면 좋죠. 그죠? 아래 끝이 0이면 대입했을 때 좋거든. 정적분하고 대칭성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질문 없죠? 자, 뭐부터 보셔야 돼요? 적분 구간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적분 구간, 적분 구간, 적분 구간, 적분 구간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됐고, 자, 그 다음에는 정적분과 주기. 자, 우리가 이제 주기는 어디서 배웠어요? 삼각함수 할 때 배웠죠?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fx가 fx 더하기 p를 만족한다. 그럼 우리는 이 함수는 주기성을 띈다 라고 해석을 했고, 대수할 때는 이런 수식을 보고 함부로 조심해서 해석을 해라. 요거를 보고 주기가 p라고 해석을 하면은 대수에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대수는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니까 얘가 주기가 p가 되려면 뭔 조건이 있어야 된다? 뭔 조건이 있어야 된다? 대수 내용 아니야? 뭔 조건이 있어야 돼? 얘가 주기가 p가 되려면 얘한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방학 2주 남았어요. 연휴 빼면 3번 남았습니다. 방학 때 뭐가 남은겨? 뭐 알아? 개뿔 알겠어? 알아. 뭔데? 아니 그 FX 설마? FX P랑 FX 꺼져. 플러스 P랑 같다. 현식이 넌 내가 물어본 게 물음이 뭔지도 몰라 지금. 아니라니까요. 왜 인정을 안 하지? 보여주고. 얘가 주기가 p가 되려면 뭔 조건이 있어야 돼? 최소의 주워 먹어. 주워 먹어 빨리. 최소의 값이 돼야 된다. 에휴, 틀렸어요 그지야. 자, 주워 먹지도 못해. 아, 얘가 주기가 되려면은 이 등식을 만족하는 p 값이 최소의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응? 최소의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주기가 p라고 읽을 수가 있다고. 이제 삼각함수 개념이 왜 이렇게 주기성 개념이 안 잡혀있지? 이거 큰일 났네. 나중에 학기 들어가면 이런 개념은 그냥 가볍게 스킵할 건데. 응? 안 할 건데. 그렇다는 건데, 근데 이제 미적에서는
대수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대수 네, 넘어가고 미적이나 그 이후 과정에서는 그냥 거의 주기라고 해석을 해도 대부분 다 맞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주기라고 해석을 다 맞긴 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주기성이 있는데 여기 그냥 숫자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숫자로 여기 만약에 주기성을 띠는 함수가 있어요. 주기가 뭐 3이라고 해볼까요? 3? 이런 식으로 주기가 3인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0, 3, 6, 9 이렇게 주기가 3짜리 함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주기에서 나타나는 정적분의 성질은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우선은 뭐냐면은 내가 구해야 되는 적분 구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에 비해서 저기 멀리 있거나 저기 뒤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구간의 함수가 있지 않을 때 구간을 땡겨 올 수 있는 겁니다. 구간을 내가 가진 함수.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함수식은 여기만 알아. 0, 3만 알아요. 0, 3 구간만 압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구해야 되는 정적분 값이 2025에서 2026까지 fx dx를 하래요. 얘가 주기성을 띠는데. 그러면 저기 뒤에는 함수를 몰라. 뭔지도.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 얘가 주기가 3씩이니까 주기가 3씩 반복된다는 건 결국에는 어떤 이 구간을 갖다가 그 주기만큼 계속 더하거나 빼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갖다 계속 3씩 빼면 돼요. 근데 3씩 뺀다는 건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나누면 뭐 나와 나머지가? 0 나와요. 참고로 이거 니네 직접 나누니 설마? 이거 3으로 나눌 때 이걸 얘 직접 나누니 설마 나머지를? 그러니? 야 진짜 이거 정말 우리 학생이 양파 같은 학생들이 진짜 까면 깔수록 진짜 까고 싶네 진짜. 와 직접 나눠 이거를? 아이 그게 나눠요. 어떻게 해? 아니 뭐 저거 알아서 좀 쓰면서 잘해야지. 현식아 이거 설마 직접 나누니? 3으로 나눈 나머지가 필요한데? 숫자가 보여서 각자의 숫자에 합 가지고 하면 되죠? 도대체 얘네는 지식이 그래서 얘는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이야. 그래서 0에서 1까지로 땡겨서 적분해도 된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성질이야. 그럼 요건 이제 우리가 문자로 쓰면 어떻게 되냐? 문자로 쓰면은 어떤 임의의 구간을 갖다가 정적분을 하잖아. 그러면은 주기성을 띠는 함수는 그 임의의 구간을 갖다가 아래 끝, 위 끝에 주기만큼을 갖다가 동일하게 더하거나 빼도 몇 배씩 더하거나 빼도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성질 하나. 언제 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의 구간보다 지금 주어진 물음에서의 함수의 구간이 저기 멀리 있을 때. 알겠어요? 이럴 때 쓰는 거고. 자, 또 하나는 뭐냐? 여기다 그대로 하면은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번에는 쓰는 요령이 이제 실제로는 요게 이렇게 같이 쓰여지는 건데 얘가 0에서 2025까지 적분을 하래요. fx를. 예. 구간이 굉장히 넓을 때 쓰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 자, 주기성의 함수의 정적분을 보시게 되면 정적분 정의에 의해서 자 보시면은 0에서 3까지 적분이랑 0에서 6까지 적분은 얘가 똑같은 게 두 번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꼭 0, 3이 들어맞아야 되냐? 그렇지도 않은 게 보시면 만약에 내가 여기 1에서 4까지 정적분한 거를 잘 확인해 보시면 1에서 4까지 정적분이랑 0에서 3까지 정적분은 어떻겠어요? 똑같겠죠. 어차피 주기성으로. 그죠? 요만큼 여기로 간 거니까. 정적분 정의 넓이를 보시게 되면은 맞습니까? 그럼 그런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0에서 2025까지 정적분을 하래. 그럼 결국엔 0에서 2025까지는 주기가 지금 3인데 이 3이 몇 번 들어갔냐를 보는 거예요. 3이 몇 번 들어갔냐. 3이 몇 번 들어갔어요? 나눠주시면 3이 6, 7, 5, 675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 한 주기 요 한 주기 정적분한 거를 갖다가 675배 하면 된다 이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게 꼭 항상 0에서부터 출발하냐? 그런 보장은 또 없단 말이야.
약간 변형이 되면 만약에 얘가 1에서 2026까지야. 이렇게 돼 있다고요. 1에서 2026까지. 그렇다고 해도 얘는 어차피 답은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은 1에서 2026까지라고 해도 1부터 2026이라는 게 1부터 얼만큼 더 간 거야? 2025 더 간 거 아니야? 근데 이 2025가 주기가 몇 개 들어간 거야? 675개 들어간 거 아니야? 맞습니까? 아까 보여준 것처럼 1에서 4까지 한 주기 들어간 게 어차피 0에서 3까지 정적분이랑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돼도 얘도 어차피 마찬가지로 그냥 한 주기 정적분 한 해를 갖다가 675배 하면 똑같고요. 한 주기 정적분이라는 건 어디를 하는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데를 하시면 돼요. 어디든. 아무 데나. 0에서 3을 알면 0에서 3을 하시면 되고 3에서 6을 알면 3에서 6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갖다 이제 우리가 문자로 일반화를 해보시면 무슨 얘기냐? 아래 끝이 A고요. 위 끝이 아래 끝에서부터 주기가 P번만큼 더 N번만큼 더 같대요. 네? 아래 끝에서부터 위 끝이 주기가 N번 더 같다고. N번. 주기가 N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뀐다? 한 주기 정적분을 갖다가 n배 하시면 되고요. 한 주기의 정적분을 갖다가 n배 하시면 되고, 그때 한 주기의 정적분은 어디를 하면 되냐? 아무데나 한 주기 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문제에 주어진 데를 해라. 통상적으로 쓸 때는 그냥 심플한데, 제일 심플한데 0에서 p까지가 한 주기겠죠. 그래서 0에서 p까지 fx dx라고 쓰는 것 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기성 문제를 풀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이렇게 두 가지. 실제 그리고 문제풀이에서는 두 가지가 접목이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쓰여요. 같이. 자, 위에 건 언제 쓴다? 구간이 내가 가진 구간의 함수보다 저기 멀리 있을 때 쓰고요. 밑에 거는 적분 구간이 넓을 때 쓰는 거고요. 적분 구간이 넓을 때. 그럴 때 그 적분 구간을 갖다가 안에 주기가 몇 번 들어가느냐 이런 거를 판단해서 쓰는 거다. 됐어요? 우선은 개념적인 부분을 잘 정리를 좀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문제들 풀이들보다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정적분 얘기했고, 그럼 이제 마지막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게 우리 책의 순서랑 좀 다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적분과 미분의 관계에서부터 파생이 된 건데, 우리 책에는 이 단원 제목이 없어요. 이 책에서는 다른 책들은 있는데 이제 뭐냐면은 정적분과 함수라는 겁니다. 이게 적분 파트에서 고난도로 빠질 수 있는 제일 유력한 후보고요. 정적분과 함수가. 정적분과 함수라는 제목인데 주로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요거는 정적분 기호 인티그럴이죠.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이나 함수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를 배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적분 기호를 포함한 등식이나 함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잠깐 이제 현씨가 물어봤던 과제를 잘못 올려서 물어봤던 그런 문제. 정적분을 포함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데 보시면은 보세요. 정적분 기호가 있는 등식이죠. 이런 얘기예요. 정적분이 포함된 등식이죠. 그죠? 정적분이 포함된 등식이죠. 정적분이 포함된 등식이죠. 정적분이 포함된 등식이죠. 정적분이 포함된 함수죠. 그죠? 요런 애들에 대한 처리인데 지금 얼핏 봤을 때 특징이 잘 보였나 모르겠는데 얼핏 보니까 그런데 자, 얘는 정적분이 마일에서 x까지, 1에서 x까지, 2에서 x까지, 1에서 x까지, 1에서 4까지, 얘는 뭐 0에서 k까지 이렇게 써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정적분이 포함된 등식이네요. 근데 여기는 0에서 1까지 이 정도 유형이네.
차이점이 좀 보이나? 한 문제 차이점이 보여? 권유현이? 내가 지금 읽어줬던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및 함수들을 읽어줬는데 얘네들의 차이점이 하나입니다. 크게 두 부류예요. 크게 두 부류. 뭐야 현식이? 배운 거 하도 기억 안 나는구나. 크게 두 부류예요. 얘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았어요. 뭐가? 내가 지금 읽어줄 때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 등식 읽어줄 때 정적분을 뭘 포함했냐 읽어줬는데 얘는 인티그럴 0에서 1까지 아까는 1에서 x까지 2에서 x까지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뭐가 다른 거야? 그래도 몰라? 자, 크게 나뉘는 게 그 적분 구간이 요 적분 구간이 상수만 있냐 아니면은 적분 구간에 변수가 포함되어 있냐 이렇게 좀 갈립니다. 변수가 포함되어 있냐 이렇게 갈려요. 적분 구간에 상수만 있냐 제일 마지막 거죠. 아까 봤던 거 적분 구간에 상수만 있냐 아니면은 변수도 있냐. 그래서 적분 구간에 상수만 있으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0에서 인티그럴 0에서 1까지 뭐 fx dx 이런 애가 있는 거거든. 요런 애가 등식이나 함수에 포함이 된 거야.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정적분과 부정적분 차이점 말씀드릴 때 정적분은 뭐다? 정적분은 그 부정적분의 값이다. 뭐다? 값이다. 너 틀린 거야. 절대 맞았다고 생각하지 마. 뭐라고? 정적분이? 값이다. 근데 너 아까 뭐라 그랬어? 부정적분의 값이다. 무슨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자, 정적분은 값이라 그랬어. 그래서 적분 구간이 상수로 다 잡히잖아. 그럼 어쨌든 저쨌든 계산할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 나오냐면 상수가 나와. 상수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시작을 는 k를 잡고 풀어요. 적분 구간에 상수만 있을 때에는 걔를 는 k를 잡고 푼다고. 상수니까 어차피 k값. 오케이?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까 전에 잠깐 문제 봤나 모르는데 자 봐요. 적분 구간에 이런 게 있어요. 0에서 1까지 예를 들어서 뭐 fx는 2x 제곱 더하기 x 0에서 2까지 ft dt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럼 얘는 이제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인데 정적분의 적분 구간이 상수만 있어. 어떻게 하라고? 얘를 갖다가 는 k를 잡으라고. 이렇게 잡수는 거야. 이렇게 하면 fx는 뭐가 돼? 2x 제곱 더하기 kx가 되지. 예를 들어. 그럼 얘를 다시 여기다 넣어. 그러면 인티그럴 0에서 2까지 어차피 tx 바뀌어도 된다고 했죠? 그죠? 정적분에서는. 그러면 얘는 2x 제곱 더하기 kx 적분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k가 나와야 된다고. 풀어주면 k에 대한 방정식이야. k 값이 얻어져. f가 얻어져.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 거 구하면 돼. 이런 식으로 푸는 게 1번 유형이거든? 근데 아까 잠깐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봤나 모르겠는데 만약에 얘가 살짝 조작이 돼서 지금 이 문제랑 비교해 보시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됐어요. fx는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인데 2x 제곱에다가 더하기 인티그럴 0에서 2까지 xftdt예요. 그러면 적분 구간이 상수만 있으니까 는 k 잡으면 되냐? 아니죠. 는 k를 잡는 거는 걔가 상수의 값이 되니까 는 k를 잡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 p적분 함수 안에는 이 적분 변수에 대해서는 상수지만 그 등식에 대해서는 변수인 애가 있어요. 얘가 상수가 되겠니? 안 되겠지. x가 달라지면 값이 달라질 텐데. 그래서 요지는 뭐야? 요지는 변수를 잘 구분을 해서 아까처럼 얘를 우선은 빼내셔야 돼요. x를. 그리고 는 k를 잡으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분 구간에 상수 있다고 무조건 는 k는 아니라고. 왜 는 k 잡는 거야? 정적분 값이 상수니까 잡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14번 보세요.
적분 구간이 상수예요. 그럼 싸잡아서 는 K를 무조건 잡냐가 아니고 적분을 봐봐. 4x-1의 FTDT 아니야. 그죠? 적분은 T에 대하는 건데 여기 지금 X가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은 우선은 이 자식을 갖다가 앞으로 뺀다고. 왜? 정적분의 성질에서 실수는 앞으로 왔다 갔다 해도 되잖아. 실수배는. 맞아요? 정적분의 관점에서는 4x 빼기 1은 상수 아니야. 상수. 맞죠? 변수가 T니까. 그러니까 얘를 우선은 앞에다가 빼서 써놓고 요렇게 빼서 써놓고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가 는 K를 잡는 거라고. 요만큼을. 알겠어? 변수 구분을 똑바로 하시라고. 적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그냥 어디서든 간에 변수 구분은 똑바로 해라. 이 얘기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적분 구간에 대다수 아까 봤던 것처럼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땐 여러분이 두 가지 작업을 기계적으로 좀 하실 겁니다. 앞으로 기계적으로. 첫 번째 주로 뭘 하시냐면은 정적분의 아래 끝과 위 끝이 같게끔 변수를 조작을 해요. 변수를 맞춰요. 그래서 정적분의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을 때 그 정적분 값은 얼마다? 정적분 값은 0이다를 먼저 항상 해놓습니다. 정적분의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으면 정적분의 값은 0이다 라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제일 먼저 해요. 순서를 매겨주는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애들이 주로 안 하니까 순서를 매기는 거거든. 우리가 로그 방부등식 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라고? 이렇게까지 물어봐도 모르면 자꾸 더럽게 안 한 거죠. 뭐 하라고? 진수 조건과 무조건. 조건부터 따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순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이걸 대답할 수 있어도 안 할 거야. 문제 풀 때. 자, 두 번째 뭘 하셔야 되냐? 양변 미분을 하셔야 돼요. 양변 미. 작업의 순서가 변수가 있으면. 그러면 이때 양변을 미분할 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몇 가지 결과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옆에다 써보면 인티그럴 a에서 x까지 ft dt를 포함을 한 식입니다. 얘를 포함을 한 등식 함수라고. 그럼 얘를 갖다가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뭐가 되냐 이거거든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적분과 미분의 관계 앞에서 배웠던. 아까 오늘 시작할 때도 미리 얘기했던.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온다? 얘를 미분하시면 뭐가 나온다? 현식이 뭐가 나온다? fx가 나온다. 이게 이제 외워져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그래서 완전 중하위권 애들은 얘를 그냥 변수만 바꾸는 거구나 이렇게 공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큰일 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애가 인티그럴 x에서 x 플러스 a까지 ftdt예요. 얘도 변수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특이한 게 얘는 변수가 아래 끝, 위 끝에 다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위에 알려드린 애 같은 경우에는 제일 1번으로 하셔야 되는 게 x에다가 먼저 a를 대입을 할 거야. 얘를 하기 위해서 이따 문제 풀 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정적분을 포함한 애는 아래 끝, 위 끝을 맞출 수가 없어. x에다 뭘 대입해도.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거는 안 하고 양변 미분으로 가실 텐데 그럼 얘는 미분하면 뭐 되냐?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정도로 납득하시면 돼요. 얘를 적분하면은 뭐니? 라지 f에다가 x 더하기 a 빼기 라지 f x 아니니? 근데 얘를 미분을 해봐. 그럼 얘를 미분하면은 얘가 미분되고 원래 얘는 속미분해야 되지만 그게 1이니까 하나만 하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돼? 라지 f 프라임을 우리는 스몰 f라고 자꾸 약속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스몰 f에 x 플러스 a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겠다고. 이 정도 결과물을 알아두셔야 되겠다고. 제일 대표 주자 두 가지고요. 이름 기억나? 나? 나긴 너지 누구야? 너랑 쟤랑 나 안 나. 자, 인티그럴 a에서 x까지
T, F, T, D, T예요. 위에 두 개가 기본이 돼서 나머지 파생되는 건데, 자 얘를 갖다가 DDX 합니다. 아, DDX가 뭐야? 그 저거라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를 써주면서 써줄 때마다 읽고 있었거든. 얘가 뭐라고? DDX가 뭐 하는 거야? 이게 수업을 무슨 집중해서 듣는 거야? 이 그지야. DDX가 뭐 하는 거야? 반만 맞았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반만. 현식아, DDX가 뭐야?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얘 쓰고 DDX 한다는 게 얘를 갖다가 그 다음에 쓰잖아. 얘를 X에 대해 미분하는 게 DDX. 그래서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미분하면 뭐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약간 이제 수학 실력이 쌓이면 센스 있게 대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많이 했던 것처럼 얘는 잘 보니까 그럼 얘를 T, FT를 갖다가 하나의 GT로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결국에 얘잖아. 그럼 미분하면 뭐야? GX잖아. 그러니까 GX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미분하면 뭐야? X? FX 되겠지? 자, 그럼 인티그럴 A에서 X까지 X, F, T, D, T는 뭐냐? 얘를 갖다가 DDX 하면은 뭐가 되냐? X에 대해 미분하면 뭐가 되냐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P적분함수에 지금 보시면 X랑 T가 섞여 있는데, X는 분명히 T에 대해서는 상수야. 앞으로 빠져도 되지? 그지? 앞으로 빼라고. 자, 그리고 나서 미분하래. 무슨 미분해야 돼 그러면? 곱의 미분을 하셔야 되겠죠. 곱해진 함수의 미분이니까. 그럼 곱의 미분을 하시면 앞에 거 미분하면 1이고 뒤에 거 쓰면은 인티그럴 A에서 X까지 FT DT 플러스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하는 건데, 뒤에 거 미분하면 뭐? fx. 천천히 쓰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마지막 최종 버전은 얘. 마지막 버전이에요. 인티그럴 a에서 x까지 x-t에 ft dt를 갖다가 얘를 ddx x에 대해 미분하면은 뭐가 되냐 이건데, 위에 써줬던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시면 얘 분배해봐. 야, xft지 누구야? 얘야? 얘 분배해봐. tft지 얘야. 그럼 미분한 거 둘이 빼라는 거잖아. 분배해서 결국에 뭐야 그러면? 얘에서 얘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얘에서 얘. 그러니까 뭐 남아? 얘 미분하시면 인티그럴 a에서 x까지 ft dt가 남죠. 미분했지만 인티그럴이 아직 한 번 더 남은 거예요. 적분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왜 미분했는데 얘가 왜 나와있어? 이런 소리를 제일 많이 한다고 중하위권 애들이. 과정 모르고 결과만 보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이건 다 외우셔야 돼. 이 정도는. 이거를 매번 할 수는 없어. 그냥 이 정도 미분은 바로 쓰셔야 된다. 특히나 내신에 제일 잘 나오는 얘는 일반적인 해설지 해설이 당연히 맞지. 일반적인 해설지 해설은 얘를 갖다가 전개하고 분배해서 그래서 미분을 해. 그게 맞지만 우리가 언제 매번 그렇게 하고 있니? 딴 문제는 언제 풀어? 그죠? 이렇게 잘 알아주십니다. 됐습니까? 자, 뭐 시간 뭐 개념 얘기하느라 많이 갔는데 유형하기는 빠르게 풀어보고, 유형하기 아니고 여기 유형 문제 아까 빈 거. 자, 이게 아까 여기 4번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다시 봐보세요. 빨리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얘 1에서 x까지 ftdt, xfx, 4x 만족시킨데 f2 갖고 하래요.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입니다. 확인하셔야 되는 게 아래 끝, 위 끝이 변수냐 상수냐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아래 끝, 위 끝을 맞춘다. 양변에 x에다 1 대입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좌변이 아래 끝, 위 끝이 맞아서 0이 돼요. 정적분의 성질. 그 다음에 우변에 1 대입하시면은 F1 빼기 4, 5, 6, 7입니다. 그래서 F1은 7인 거를 빨리 먼저 하나 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셔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은 양변 미분입니다. 그냥 양미라고 쓰겠습니다. 양변 미분입니다.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할 건데 좌변은 x에 대해 미분하면 뭐가 되냐? 여기서 이제 아까 그 결과물들을 공부를 해서 익히셔서 fx요. 우변은 단순 미분입니다. 얘는 고배 미분하시게 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쓰고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는 4, 3, 12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돼요. 지워져요. 넘어가요. x f 프라임 x가 12x의 제곱 더하기 2x가 되고요. 저번 시간에 얘기는 했습니다. x로 원래 나누면 안 되지만 연속인 경우는 나눠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2x 더하기 2가 돼요. 그럼 우린 이제 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도함수를 안다? 뭘 구할 수 있다? 원함수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이제 인티그럴 기억 안 쓰고 바로 합니다. 얘 적분하시면은 뭐가 돼요? 6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가 되겠죠. 적분상수를 따야 되는데 적분상수는 아까 여기서 하나 구해놨네요. 무난한 내신형 문제. 여러분 이거 절대 안 틀릴 문제. 이런 거 틀린 애들은 정말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유형이. 넘어가서 유형 6번에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대칭성 문제인데요. 자,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4고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저거래요. f2를 구하래요. 자, f2를 구하려는 거는 fx를 구하려는 거고 fx가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걸 아니까 x의 제곱에다가 ax 더하기 b 정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때 눈에 띄는 특징이 적분 구간이 대칭입니다. 우기성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P적분 함수가 xfx예요. f 잡은 거를 갖다가 집어 넣으시게 되면 x의 세제곱에 ax의 제곱에 더하기 bx가 돼요. 근데 우기성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구간이 대칭이니까 홀수차는 어차피 빵입니다. 그리고 짝수차만 남았는데 우함수 성질 쓰시게 되면은 2배예요. 0에서 1까지 ax 제곱 dx는 4예요. 2예요. 자, 얘는 적분하시게 되면은 3분의 ax의 세제곱 0, 1이 2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a는 니네가 구하면 나와 아무튼. 자, 그럼 옆에 거는 f-x입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x 대입하니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x 더하기 b가 돼요. 근데 구간이 대칭이에요. 우기성 쓰니까 홀수차는 날려요. 그럼 나머지 우함수는 대칭성 쓰니까 0에서 1까지 절반만 2배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를 적분하시게 된 게 마이너스 3분의 4다. 그러면 2배에 적분하시면 3분의 1의 x의 세제곱에 bx에다가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3분의 4다. b값 나와요. 그럼 a, b값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f2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우기성 문제. 됐습니까? 자, 아니요, 이거 하나 보고 와야 되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얘는 됐고, 어딨어? 며칠이 오늘? 13일이야? 자, 예를 들어 이런 15번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건데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문제인데,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어쨌든 뭐냐? 아래 끝, 위 끝 맞춰야 되니까 x는 1이에요. 좌변 빵이에요. 우변 2 더하기 a 빼기 4 더하기 3 하니까 a의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양변 미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원래 이 양변 미분은 전개해서 해야 된다고. 왜? 여기 변수가 섞였어. 적분 변수 t랑 방정식의 변수 미지수 x가 섞였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 정도 유형을 미리 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양변 미분을 하시게 되면은 좌변은 아까 미분하면 뭐가 된다? 인티그럴 1에서 x까지 ftdt가 된다야. 우변은 미분하시면 6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ax 빼기 4야. 그러면 다시 아까 풀어드렸던 유제 3번 유형이에요. 다시 정적분이 포함된 등식이고 다시 변수가 있으니까 다시 아래끝 윗끝을 맞추시는데 여기 이미 얘가 마이너스 2야. 참고로 미리 대입하시면 그럼 얘는 대입해 보시면은 당근 나와. 당근. 미정계수는 없어. 안 해도 되고 다시 양변 미분을 하시게 되면은 얘 미분하면은 fx 얘 미분하면 12x 빼기 2 된다고. 그래서 f를 구했어. 뭐 구하면 되는 거거든. 이게 그냥 무난한 내신형 문제 중에 제일 쉬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